네,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열린 미러 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두 나라 간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고, 푸틴 대통령도 이견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건설적인 이야기가 오갔다고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인권과 해킹 등 푸틴 대통령이 껄끄러워하는 이슈들을 거론했고 공동 성명도 없이 끝났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팽팽한 긴장감 속에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미러 정상회담. 회담 의제들은 예상했던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부터 자세히 만나볼까요?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미러 정상회담의 의제들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껄끄러워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수감 중인 푸틴 대통령의 정적이자 야권 운동가인 알렉세이 나말리를 거론하며 러시아의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국제규범을 위반한 채 나발리를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한다면 러시아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발리가 사망한다면 러시아의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푸틴 대통령에게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 연장선상에서 간첩 등의 혐의로 러시아에 억류 중인 미국인들 문제도 거론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대선 개입을 비롯해 러시아를 배후로 의심하는 각종 해킹과 관련해 러시아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상당한 사이버 능력이 있다는 걸 말했다며 상황에 따른 미국의 보복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또 미국은 미국과 동맹의 핵심 이익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응할 것이라는 걸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회담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긍정적이었다면서 앞으로 두 나라 관계가 개선될 전망이 있다는 여지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이 두 나라 관계 진전으로 이어질지는 앞으로 몇 달이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회담은 두 나라 외무장관을 대동한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 등 모두 3시간 남짓에 걸쳐서 진행됐습니다. 네, 그동안 여러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지각이 잦았던 푸틴 대통령이었는데 또 이번에는 바이든 대통령보다 먼저 도착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회담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네, 푸틴 대통령도 양측은 이견에도 불구하고 회담이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여러 문제에서 양측 평가들이 엇갈렸다면서도 양측 모두 서로를 이해하고 입장차를 좁히려는 의지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미국이 함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도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과 새로운 이해와 신뢰의 수준에 이르렀나는 질문에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말을 인용해서 답했습니다. 인생에는 행복은 없으며 오직 행복의 섬광만이 있을 뿐이다라는 톨스토이의 말을 인용하면서 현재의 미러 관계에서 가족 간의 신뢰 같은 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신뢰의 섬광은 비쳤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도 기대했던 대로 아주 건설적이고 균형 잡혀 있으며 경험이 아주 많은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미러 갈등 와중에 자국으로 귀국한 두 나라 대사들을 조만간 근무했던 곳으로 돌려보내기로 바이든 대통령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2026년에 시한이 종료되는 미국과 러시아 간 핵 통제 조약인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을 대체하기 위한 핵 협상을 시작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미국 정부 기관과 기업에 사이버 공격을 가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두 나라가 사이버 안보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네. 앞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두 정상 간의 대화에서 서로 얼굴을 붉힐 수 있는 문제, 바이든 대통령은 나발리 문제를 거론하면 그렇게 될 것이고 푸틴 대통령 역시도 미국의 인권 문제 사례로 다른 관타나모 수용소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 정상끼리 만나서 얼굴 붉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특히 나발리 관련해서는 회담 바로 직전에도 나발리가 사망하면 두 나라 관계를 해칠 뿐이다 이렇게 경고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 나발리에 대해서는 그 수감됐을 때부터 줄기차게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 인권 문제와 정치범 탄압 문제 등을 제기했다고 전하면서 그러한 문제는 미국도 있다고 역공세를 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인권 문제 사례로 미국의 관타나모 수용소 유지, 또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운동, 또 미 대선 이후 의사당 점거 사건 때의 폭동을 들었습니다. 나발리 탄압에 대해서는 나발리는 유죄 판결의 집행유예를 받아 당국에 출석해야 하는 의무를 무시하면서 외국으로 치료를 받으러 갔으며 퇴원 후에도 출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독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국한 뒤에도 의도적으로 당국에 체포되는 길을 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으로 군대를 이동 배치해 우크라이나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러시아는 자국안에서 합법적으로 군사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서로 상대국 방문을 요청하지는 않기로 했고 또 방문을 위해서는 조건이 성숙해야 한다고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분야 살펴보겠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제로금리 수준으로 동결은 했지만 금리 조기 인상을 전망했죠. 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현행 제로금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상 시기는 애초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현 0에서 0.25%에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 대유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미국 내 확산이 감소했고 또 경제활동과 고용 지표가 호전됐다고 연준은 설명했습니다. 연준은 별도로 내놓은 점도표, 그러니까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에서 2023년 두 차례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23년까지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보다 인상 시점이 앞당겨진 겁니다. 연준의 미국 경제 물가 전망에도 변동이 생겼습니다. 연준은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지난 3월 예상한 2.4%에서 연말까지 3.4%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최근의 물가 급상 등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올해 국내 총생산 GDP 예상치를 기존의 6.5%에서 7%로 올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됐을 때 속도가 거의 붙지 않았던 프랑스가 상황이 좀 반전됐네요. 봉쇄가 거의 풀리고 있다면서요? 네, 이제 17일부터 프랑스에서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경기장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은 예외입니다.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규정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또 오는 20일부터는 야간 통행 금지가 풀립니다. 프랑스 정부는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빨리 나아지고 있다며 야간 통행 금지 해제를 예정보다 빨리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전체 인구의 45%가 백신 1차 접종을, 전체 인구의 22%가 2차 접종을 각각 마쳤습니다. 일본 정부가 도쿄를 비롯한 전국 10개 광역자치단체에 발효 중인 긴급사태를 오는 21일부터 오키나와를 제외한 나머지 9곳에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도쿄, 오사카 등의 지역에서 긴급사태를 해제하되 다음 달 11일까지 긴급사태에 준하는 조치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일부 감염 억제 방안은 시행될 예정입니다. 어제 일본에서 신규 확진자는 도쿄 500여 명을 포함해 모두 1,7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수요일 기준으로 지난 3월 17일 이후 석 달 만에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일본에서는 지난 3월 2차 긴급사태를 전면 해제한 뒤 신규 확진자가 급증세로 돌아서면서 한 달여 만에 3차 긴급사태가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도쿄올림픽을 한 달여 앞두고서 이뤄지는 이번 긴급사태 해제 후에도 재확산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엘버트 불라 화이자 최고 경영자는 내년 말까지 전 세계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불라 최고 경영자는 선진국들은 연말까지, 개발도상국들은 내년까지 각각 자국민을 모두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는 화이자가 세계 120여 개국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며 현재까지 생산량은 대부분 선진국에 전달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들이 대부분 접종을 완료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더 많은 백신이
방안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전달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국제 소식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브리핑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